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바람둥이 여자 구별하는 법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바람둥이 감별법. 바람둥이와 연애하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하지만 다른 사람의 머릿속을 직접 들여다볼 수도 없으니 누가 바람 피울 사람인지 예측하는 건 아주 어렵죠. 하지만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네덜란드 그로닝겐 대학 연구진은 무려 15년간의 연구를 통해서 바람 피울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의 3가지 특징을 발견했거든요. 오늘은 이 연구를 통해서 바람둥이를 구별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럼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바람 피울 확률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 3가지. 특징 1. 주변 사람들.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주변 사람들이에요. 주변에 바람 피운 사람이 많을수록 그 사람 또한 나중에 바람 피울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 말지 판단을 할 때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면 그만큼 해도 되는 것일 가능성이 높고 내가 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을 테니까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어요. 누군가 좋은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의 친구들을 눈여겨보세요. 매일 나이트클럽에 갔다더니 바람 피우다 걸렸다더니 하는 친구가 주변에 많다면 설사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구를 보고 사람을 거르는 게 조금은 잔인할 수도 있지만 네덜란드 그로닝겐 대학의 연구 결과를 보면 꽤 효과적인 방법이니까요. 특징 2. 과거 경험. 사람들은 흔히 바람 피운 사람을 보고 한 번도 안 피운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피운 사람은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과학적으로도 나름 타당한 말이에요. 실제로 과거에 바람 피운 경험이 있으면 다시 바람 피울 확률이 높았거든요. 연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을 피우는 건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강한 충동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한 번 바람을 피웠다는 건 충동을 제어하는 능력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뜻이고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또 바람 피울 확률이 높은 거죠. 평소 상대방이 감정이나 충동을 얼마나 잘 조절하는지 살펴보세요. 화가 났을 때나 하고 싶은 걸 참아야 할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는 거죠. 그가 때때로 찾아올 유혹의 순간을 얼마나 잘 견뎌낼지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특징 3번째, 바람에 대한 태도. 바람 피울 확률이 높은 사람들의 마지막 특징은 바로 바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로닝겐 대학의 연구진은 실험 참가자들이 평소 바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어요. 그 결과 평소 바람 피운 행동에 엄격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일수록 나중에 바람 피울 확률이 낮았습니다. 살다 보면 바람 피울 수도 있다거나 바람 피우는 건 실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람 피운 경험이 없더라도 훗날 바람 피울 확률이 훨씬 더 높았죠. 물론 뜬금없이 바람 피운 걸 어떻게 생각해라고 물어보라는 건 아니에요. 그보다는 상대방의 평소 윤리관이나 가치관을 알아볼 수 있는 대화를 충분히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은연중에 바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알아본 이 3가지 방법으로 바람둥이를 얼마나 정확히 구분해낼 수 있었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그로닝겐 대학의 연구진은 앞서 살펴본 3가지 특징만으로도 그 사람이 앞으로 바람 피울 가능성을 73%나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해요. 설마 고작 73%라고 실망하신 건 아니겠죠? 연애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하는데 73%라면 정말 엄청나게 큰 수치랍니다. 바람이 연애나 결혼을 망치는 주된 위험 요소인 만큼 그동안 심리학에서는 바람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개인의 특성들을 많이 연구해 왔어요. 이어서 심리학 논문을 기반으로
바람기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증명된 개인적인 특성 6가지를 소개해 볼게요. 바람기 많은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성적으로 개방적인 사람. 감정과 스킨십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은 바람기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킨십이나 성적인 행동을 꼭 감정과 연관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성과 가벼운 스킨십을 하는 것에 큰 거부감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죠. 두 번째, 성실하지 않은 사람. 언뜻 보면 성실성과 바람기는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연구에 따르면 성실성은 바람기에 강한 영향력을 주는 특성이에요. 성실성은 자신이 정한 목표나 자신에게 주어진 규칙을 얼마나 잘 지킬 수 있는지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죠. 성실성이 높은 사람은 자기 통제와 본능 억제를 통해서 바람을 피우면 안 되라는 규범을 다른 사람에 비해 잘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친화적이지 않은 사람. 친화성이 높은 사람은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강하고 누군가와 대립하는 상황을 싫어해서 타인에게 상처가 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이런 특성 때문에 친화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바람 피울 확률이 낮아진다고 알려졌죠. 친화성이 낮은 사람은 그와는 반대되는 경향성을 보이고요. 네 번째, 예민한 사람. 예민성이 높은 사람은 관계에 갈등이 있거나 상대방이 나에게 호감이 없다는 느낌이 오면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레 상대방의 갈등 해결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기도 하고요. 다른 이성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차피 상대방이 날 좋아하지 않으니까 방어책을 만들어 놓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예민한 사람일수록 바람피울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섯 번째,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 여기서 말하는 종교성이란 꼭 종교의 유무를 떠나 절대적인 존재 혹은 인간보다 뛰어난 신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고 의지하며 삶의 가치로 받아들인 성향을 의미해요. 연구에 따르면 종교성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바람의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적다고 해요. 여섯 번째, 자기 도취적인 사람, 나르시시즘이죠. 자기 도취성은 쉽게 말해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잘났다고 여기는 특성이에요. 자기 도취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감이 넘치고 다른 이성들도 자신을 좋아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쉽게 이성에게 접근하곤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애가 넘쳐서 자신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겨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해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때 자기 도취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바람피울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이런 6가지 특성만 가지고 이 사람은 반드시 바람을 피운다거나 절대 바람을 안 피운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주변 상황이나 유혹에 취약한 개인적인 특성을 알면 바람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바람둥이 여자 구별하는 법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